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엔지니어링 사부 김아림 대리입니다. 아마 제 역량평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좀 비전문가도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쉽게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제 역량평가라는 업무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내용이 검토되고 분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역량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 사업이 늘어나면서 우리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들기도 합니다. 도시 개발화 과정에서 도로, 건물 등 불투수축 면적이 늘어나고 빗물이 땅속으로 바로 스며들지 못해서 짧은 시간에 하천이나 저지대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결과 집중호우 때 침수, 범람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인해 강수 패턴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강수량이 증가하며 강수 일수는 감소하는 대신 이제 집중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인명피해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재해 위험과 피해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역량평가는 개발 사업 시행 전에 이 사업이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그 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듯이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개발을 막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안전하게 재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재해 유형에 대해 검토하겠지만 재해 영향평가의 주된 목적은 홍수 유출량 저감, 토사 유출량 저감, 사면 안정성 확보입니다. 재해 영향평가는 이러한 절차로 작성됩니다. 첫째, 사업 대상지 및 주변 환경의 기후, 수문 특성 등 현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둘째,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재해 유형별 영향을 예측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중후에 필요한 저감 대책과 방안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립된 저감 대책이 장기적으로 잘 운영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유지 관리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분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영향평가의 핵심 분석 항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수, 토사, 사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홍수, 우수 유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도로와 건물이 늘어나면서 빗물이 바로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물이 고여 침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내용은 자연 배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획 우수관과 기존 우수관이 연결이 되었을 때 물이 잘 빠져나가는지, 또 하류부 및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또 마지막으로 개발 규모와 강우 특성을 고려해서 어, 이제 영구 저류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사 유출 분석입니다. 개발 중 절성토 또는 굴착으로 토양에 노출되면서 빗물과 함께 흘러든 흙과 모래가 주변 지역과 하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희는 토사 유출량을 먼저 예상을 하고 이제 하류부 및 주변 지역의 재해 취약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임시 침사지 및 가배 수로와 같은 저감 시설을 설치 계획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올해 7월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겪은 경기도 가평과 경남 삼청 지역의 피해 사례입니다. 다음은 사면 안정성 분석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굴착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비탈면이 생기거나 기존 사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공사 중 흙막이 옹벽과 같은 가시설로 임시 지지를 하겠지만 사전에 안정성 분석을 하지 않으면 사면 붕괴 또는 토사 유출과 같은 안전사고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 전후 비탈면의 상태를
먼저 검토를 하고 흙막이 같은 가시설의 안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접 주변 지역의 산사태나 급경사지 사면 붕괴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재해 발생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진동이나 하중 변화가 사면 붕괴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공사 중 흙막이가 붕괴돼 발생한 피해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그 사면 안정성 검토가 왜 중요한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개발로 인한 재해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이제 적절한 저감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감 대책 및 저감 방안입니다. 먼저 개발 중 홍수, 토사 유출량 저감 대책은 대표적으로 가배수로와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침사지는 공사 중 빗물과 함께 흘러 들어오는 흙과 모래를 한 곳에 모아서 임시적으로 저장하고 침전시킨 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깨끗한 물을 서서히 방류함으로써 홍수와 토사 유출 피해를 줄이는 임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도면들은 저희가 실제 제 영향평가 보고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사업지 내외의 우수 방향과 토사가 어느 지점에서 모일 수 있는지 직접 분석하고 검토한 뒤 임시 침사지와 가배수로의 위치, 규모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보고서 내부에 나타내 놓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공사 현장에 설치된 임시 침사지와 가배수로의 모습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빗물과 토사가 이제 가배수로를 통해 흘러 들어오면서 이제 임시 침사지에 모여서 시간이 지나면 토사는 침전이 되고 위에는 깨끗한 물만 남아서 이제 추후에 서서히 방류함으로써 이제 하는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발 후 홍수 유출량 저감 대책입니다. 개발 후에는 앞서 보신 임시 가시설 같은 시설물 대신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 또는 침투시설을 통해서 그 빗물 유출을 저감하여야 합니다. 보시는 표와 도면은 저희가 분석 검토한 뒤 저류시설과 침투시설의 종류와 개소수 또 용량을 산정하고 설치할 위치를 이제 도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실시 설계에도 다 반영이 돼야 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빗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류 시설과 침투 시설이 어떤 건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림과 사진으로 모아봤는데요. 먼저 저류 시설이란 단기간에 발생하는 대량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서서히 방류함으로써 빗물 유출량을 줄여주는 시설입니다. 예로는 건물 지하 저류, 공원 연못 저류, 운동장 저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투 시설이란 침투라는 말 그대로 이제 빗물을 땅속으로 직접적으로 스며들게 하여서 유출량을 줄여드는 시설이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시설물은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 축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중후 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개발 사업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해 해당하는 재유형별로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유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유지 관리 계획은 재해영향 저감 대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어, 저감 대책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배수로나 임시침사지, 또 저류지와 같은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이행 단계에서 현장 관리 책임자는 반드시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요. 또 협의 이행 계획서와 유지 관리 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공정별로 작성하며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에서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저감 시설의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저감 시설물의 변경이라 하면 이제 뭐 가배수로의 사이즈나 위치, 침사지의 위치가 변경되어야 할 경우는 반드시 변경이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주요 분석 내용, 저감 대책과 유지 관리 계획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영향평가의 핵심은 개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사전 예방 장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리핑 내용 나는 알아듣겠는데 궁금하신 점 있어요? 질문하세요. 혹시 그 우수유출량이라든지 유출량 같은 경우에 따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다 주택법에 나와 아니요. 있는 저희는 법에 따라서 그 유출량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기초 현황 조사를 통해서 뭐 토지의 상태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넣어서 저희 순문학 수리학적인 그 분석에 그 식에 적용을 하고 뭐 프로그램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홍수 유출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있어요? 내가 질문 우리 녹색 인증할 때 우수조리조 넣잖아요. 근데 그게 재에서 말씀하시는 우수조리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용량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재 쪽에서 만약에 보통은 우수관로로 처리할 수 있으면 다 되는데 그걸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시 저장고인 우수조리조를 넣게 돼 있잖아요. 넣잖아요. 근데 그 용량이 이제 재에서 검토한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쨌든 네. 저희가 장면은 큰 거라요. 아, 그래요? 크다는 거는 이 재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담는 거 플러스 활용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훨씬 건가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재난이나 그걸 대비해서 만드는 자료가 아니라 예. 돈을 받아서 그거를 조경용이나 이런 재사용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일하시면서 우수저리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하시면서. 아니요. 저류조가 필요한 경우는 많이 없었고요. 보통은 토목에서 이제 우수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도 하고, 또 보통은 침투 시설로 이제 추수성 포장이나 침투통 같은 경우로 저감이 완벽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 저류조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에 입장복합 같은 그런 건축물들은 부지가 작잖아요. 네. 그럼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는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근데 부지가 작으니까 보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보통 침투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형 맨홀이 들어가는 자리에 심어 놓는 경우가 많아서 뭐 설치할 위치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지하 공간들 활용을 해서 그 공공 건축물이나 뭐 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거실로 활용하는 거 가끔 TV에 나오더라고요. 자기네 시설을 오픈하겠다. 그런 거 하면은 인센티브 같은 거 있나요? 국가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공개하는데 개발하는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보다는 법적인 상황보다는 약간 용량을 산정해주고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주는 입장이다 보니 또 하나가 만약에 우리는 토목이랑 협업을 해서 옥주걸로 설계를 받아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검토해서 이게 오버플로가 잘 처리 못해. 라는 거는 우수관로를 다시 설계해 달라고 토목에다 요청하면 설계가 되잖아요. 그건 되는데 우리가 발생한 보수량이 우리 사업지 외부에 메인 관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받아줄 수 없는 용량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인허가 하시면서 어떻게 처리해요? 우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게 저류조나 침투 시설이에요. 문제는 저를 네. 먼저 하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그 양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는 이제
좀 시에서 먼저 하수도 정비 계획을 할 때 요 사항을 반영해서 좀 개선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는 입장이고, 사실상 저희가 바깥에 있는 기반 시설의 도로에 뭐 우수 관로를 어떻게 설계를 해주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는 제안 드리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리로까지는 했는데 그래도 오버플로우 났으니 이거는 너희가 시 차원이나 네. 인허가권자 입장에서 이거는 개선을 해달라라고 하면 인허가 통과하는데 문제 없나요? 보통은 그렇게 하면은 통과가 되고는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쪽에서 나갈 수 있는 물은 다 저감은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도 할 말은 없으세요. 또 뭐 저는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듣으셨겠죠? 네. 감사합니다.